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게시판 쪽부터 좀 빨리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먼저 AJ 렌터카 확인하겠습니다. 6284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14,300원입니다. 약간의 좀 수익 보고 있는 구간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30% 들고 있는데 조금 올랐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 초에 신저가를 내고서는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시청자님이 조금 올랐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 답답하다. 반등 더 강하게 기대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수익 더 낼 수 있을까요? 네, 뭐 나쁘지 않은 종목 선택이신 것 같고요. 일단 밸류에이션은 괜찮습니다. AJ 렌터카가 지금 3,000억대 수준, 3,300억대 정도의 가격이면은 뭐 사실 연간 이익도 한 400억 정도 나오는 거니까 뭐 P밸류로도 괜찮은 정도의 가격이고, 그리고 장부 가치로도 사실 뭐 현금도 있고요. 뭐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주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찍었던 저점 13,000원대는 일단 중기 하단 라인이 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주가가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 업종 쪽에서도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인데, 뭐 사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뭐 1인 가구 쪽 소비 성향 자체에 대한 시장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렌터카 쪽도 포함이 되죠. 여행, 미디어, 뭐 렌터카 이런 쪽 포함되기 때문에 뭐 말만 만들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올 상반기에 주식 자체를 팔아치우다가 최근에 좀 밑에서 지금 13,000원대에서부터 사들어온 양상이기 때문에 수급도 일단 저점권역에서 조금 베이스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조금 길게 텀을 놓고 가시는 관점에서의 전략은 괜찮다. 종목 자체는 괜찮고, 그리고 매수가가 일단 14,000원대 수준이시면 손절 가격대에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 접근이냐,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트레이딩 관점 접근이면 이 종목은 14,700원 깨지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기관 들어오면서 최근에 거래량 증가로 17,000원대나 이런 박스권 18,000원대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기술적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17,000,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요 17,000원대 중반 라인을 다시 이탈해버린다라면은, 17,000원이 아니네요. 14,700원대를 이탈해버리면 이 종목은 다시 또 14,000원 베이스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 결정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700원 로스컷 잡고 단기 기술 관점으로 17,000, 8,000원 보실 거냐. 그게 아니면 아래쪽으로 13,000원까지 리스크를 열어놓고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라든지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2만원 이상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좀 세우고 갈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결정을 하셔서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J 렌터카 살펴봤고요. 이어서 희망을 갖고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 점검 도와드려 볼게요. 선창산업입니다. 수익 굉장히 많이 좀 챙기고 계시네요. 11,550원이 매수가고요. 20% 들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이 타이밍이 궁금하다는 점 저희한테 글 남겨주셨는데요.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수익을 보고 계신 시점이라서 무슨 고민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달에 한 24,000원까지 고점이 나왔거든요. 약간 좀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약간의 또 조바심이 나지 않을까, 지금 수익 챙길까라는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뭐 현재 위치에서는 욕심을 더 내시기보다는요, 일단 단기 이탈되면 한번 챙긴다라는 관점 접근하셨다가, 그리고 다시 뭐 하체라든지 벽산이라든지 전반적인 건자재 섹터의 주가 움직임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혹은 그 섹터 종목에서 고점 돌파 종목이 하나씩 다시 나오기 시작하거나 그때 재진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을 이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데 주가 움직임이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면 계속 가져가셔도 되는데, 지금은 조금 공방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선창산업은 아주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한 2만원대 초반 정도면 사실 적정가 정도까지 이제 올라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시세가 속도를 붙였던 이유는 일단 건자재 쪽에 대한 전반적인 테마였습니다. 사실 선창산업이 이익이 당장 크게 증가한 건 아닌데 이제 이익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좀 가시화된다라면 주가가 더 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기술적으로 현재 위치가 요렇게 채널 라인으로 지금 보시면 되거든요. 21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보시면은 저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주식이 6월 달부터 만원대에서 올라오면서 21선을 종가로 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시면. 근데 오늘 21선에 종가가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내일 종가도 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주식이 내일 종가가 떨어진다는 건 이 주식의 2개월 이상의 사이클이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마치 고점 쌍봉처럼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실려버리면 이건 쌍봉입니다. 그리고 60일선까지 확인이 된다면 16,000원대까지 리스크가 열리고요. 그리고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면서 다시 올라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되겠죠. 현재 위치에서 뭐 굳이 그것까지 보실 필요가 있나 싶기 때문에 내일 중요한 시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 줬다가 빠졌고요. 오늘 3% 갔다가 보합 떨어져서 내일 주가가 빠지면 5일선 고개 숙이면서 21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전저점인 19,000원 테스트 해야 되고요. 거기서 거래량 실려버리면은 17,000원, 16,000원 테스트 해야 되니까 내일 일단 주가 올라서 출발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내일 주가가 만약에 떨어져서 출발한다면 아침부터 바로 올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 오늘 고점인 22,000원 이상으로 빨리 올려놔야지 주식이 다시 3만원 가느냐 마느냐의 싸움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내일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뭐 진단 의뢰는 타이밍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내일 주가가 빠진다라면 이 종목은 이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저점 확인하시고 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선창산업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오늘도 사실 2000선이 좀 깨질 뻔했거든요. 1993포인트까지 저점이 나오면서 글쎄요 좀 대형주 쪽으로도 여전히 좀 눈길이 가지 않는 지금 상황이고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라든가 점검 요인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뭐 주식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전략 어떻게 좀 잡을까요? 뭐 사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 보면은 대한민국 망할 것 같아요. 특히 대형주 쪽은 뭐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고요. 답도 안 나올 것 같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미국 금리 인상의 스케줄에 따라서 좀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주식이 올라갈 때도 제약주가 고점을 칠 때 여러분들이 군중심리에 흥분해서 높게 사신 분들 다 물렸을 거예요. 지금 대형주들 대단히 싸거든요. 근데 앞으로 되게 지금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이 군중 심리로 주가를 찍어 누르고 있는데 뭐 대형주 오히려 저는 방어선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가격이라는 건 싸질수록 메리트가 커지는 거니까 대형주 지금 위치에서 공포감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미국 금리 인상이 아직 안 나왔죠. 미국 금리 인상 저는 그래서 9월 달에 차라리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변동성 요인인 미국 금리 인상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시장은 변동성을 주는 겁니다. 근데 다음 FOMC 9월 17일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한 달 정도 피곤한 시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알고 보시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성장주들 그동안 쉽게 움직이다가 이제 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성장주가 상당히 슬림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주라고 막연히 앞으로 꿈만 꾸지 마시고요. 기술 대응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고 가치주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오히려 저는 강화됐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가지고 이쪽 지켜보시면 하반기에 좋은 먹거리들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기 시장이니까 이 변화에 있어서 앞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상황, 즉 현금 베이스를 일부 좀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요. 이익이 많이 나 있는 성장주들을 조금씩 이익을 확정 지으시면서 가치주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좀 뭐 몇 달 정도 시간 두고 조율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변동성에 좀 지나치게 쏠려서 움직이실 필요 없다. 지금 어차피 큰 사이클상의 4년간의 조정기 내지는 9년간의 미국의 금리 인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다음 변동성이 끝나고 나서의 방향이 저는 더 아래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끝난 이후 상방 변동성에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을 오히려 연구하는 기간으로 삼으시는 게 낫지 싶습니다. 지금은 계좌 변동성을 오히려 줄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또 좋은 타이밍의 접기를 좀 노려봐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SM과 그리고 현대그린푸드 주가가 좋았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요. 장마감 후에 실적 나왔습니다. SM과 현대그린푸드 예상대로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실적 잘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유럽 증시 방금 상승장으로 출발이 나왔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가 근접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3대 증시 모두 다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내일장에 대한 기대 가져보면서 오늘 VVIP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